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구의 양념시가 있습니다. 이 한방 골목이 양냄새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양녕시의 상인들이 영업난을 호소를 하고 축소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면서 약정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백화점 중심으로 재편이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업소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 한약 도매시장이 사실 매출이 감소되고 이제 만성 적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방 의료 체험타운을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있을지언정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결책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최근에 양녕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양녕시를 가보면 한약방이 있던 자리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식당들이 줄지어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양녕시를 가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양녕시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겠지만 조금은 쓸쓸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 두 분 기자들은 좀 양녕시에 관해서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부터 양녕시와 관련된 좀 사연이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대구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로 취업을 하면서 대구로 내려오게 된 경우인데요. 저희 매일신문사 사옥이 또 공교롭게도 양녕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근 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처럼 좀 쌀쌀한 날씨에 늦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첫 출근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온 거리에 그러니까 한약재를 끓이는지 이렇게 쌉싸래하고 조금 무거운 향기의 한약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좀 긴장된 상황에서 그 향기를 맡으니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사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도 이렇게 한약재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새롭다. 또 마음의 안정이 되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요즘도 뭐 자주 출퇴근을 하면서 지나가지만 그때가 그 첫 출근할 때. 기억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 기자께서는 이제 대구에서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네. 양녕시와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어릴 때부터 양녕시에서 많이 놀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저희 그 지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대구에 찾아올 때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럴 때면은 이제 대구 근대골목 투어 그리고 양녕시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마다 여기서 냄새만 맡고 가더라도 상당히 건강해진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외부에서 온 그 사람들은 대구에도 이렇게 큰 그 양녕시 그 시장이 있었느냐, 서울의 경동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큰 시장이 대구에 또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이제 양녕시인데 상인들이 영업난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약방이 있던 자리에 이제 카페라든지 식당 등이 대신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양녕시에 대한 좀 색깔이 좀 옅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 양녕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현재 대구 양녕시에는 한방 관련 업소가 183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보다 27개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10년 만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 약업사 6곳, 재탕제한소 36곳, 한약방, 한약국 6곳, 또 한의원 2곳이 없어졌고 대신 인삼사, 서적, 의료기 업체가 23곳이 증가했습니다. 네. 뭐 10년 전에 비해서 비등비등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7년 12월 대구 중구청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사이 대구 양녕시에 개업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말합니다. 네, 네. 이 휴게 음식점 등은 모두 580개 업체가 이곳에 개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약 관련 업체는 줄어들고 음식이나 카페 이런 식당 같은 것들은 대폭 늘어나는 이 두 가지의 수치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양녕시가 그 축소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백화점이 그 문을 열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2011년이었죠. 그 반월당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었을 그 건물을 짓고 있을 때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 양령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현대백화점에서는 양령시와 그 상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약정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백화점 중심으로 재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커피숍이나 또 미용업소 또 레스토랑이 이제 기존의 약방이라든지 양령 시설을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고 또 그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이 비싼 임대료를 그 감당하지 못한 업소들은 또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상업지구는 형성이 됐지만 그 기존의 양령시는 줄어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인근 주민들도 똑같은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대째 약업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그러니까 지난달 대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2011년 8월 그 현대백화점이 개점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주변 임대료가 이제 3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그러니까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많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는 또 이제 한방 관련 가게보다 다른 업종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니까 약전 골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많은데요. 약전골목만 지나면은 곳곳에서 한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만큼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재를 팔고 싶어도 손님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곳에서 47년 동안 그 한약방을 운영했다는 한 그 상인은 옛날에는 진짜 약재를 판다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또렷한 대안이 없어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양령시 그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대석 양령시 보존위원장은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5배 가까이 폭등을 했고 또 이제 한방 관련 업소 그러니까 점주들이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으신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대구 양령시가 과거 유산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했는데요. 대구시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이제 있는데도 이렇게 대구시가 예산을 문제로 별다른 행동은 이제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구 양령시 안에는 대구시 한약재 도매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전통 오일장과 한약재 경매 방식을 결합한 전국에서 하나뿐인 공판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더 심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대구시 한약재 도매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1982년 이제 대구 중구 태평로 3가에 첫 개장을 했고 이후 이제 1992년도에 현 위치인 약전 골목 내에 그 대구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 1층으로 옮겼는데요. 매월 1일, 6일, 뭐 11일 이렇게 5일 단위로 총 이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오전 11시 30분에 이게 경매가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구시가 이 한약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또 거래 질서 확립, 또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 직접 개설해서 이렇게 지정 도매 법인을 운영을 해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조금 여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네. 그 대구시 한약 도매시장이 사실 그 어렵기 때문에 그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시 한약재 도매시장 운영법인은 사실 대구시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는데 이번 올해 말이 지금 만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매출이 감소되고 이제 만성 적자로 허덕이게 되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제는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수입 약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약재 판매 규격을 통일화했습니다. 규격을 이렇게 만들면서 일반 약재상 입장에서는 그 규격에 맞춰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폐업이 잇따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거래 금액을 봐도 그러니까 이 도매 시장이 조금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구 한약재 도매시장 영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2008년 35억 400만 원이던 거래 금액이 2009년에는 33억 7,500만 원, 2010년에는 42억 7,500만 원이던 거래 금액이 또 2017년에는 20억 7,8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2018년이죠. 지난해에는 이게 17억 8,100만 원까지도 떨어지면서 거의 뭐 절반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또 연도별 거래 물량을 봐도 2008년에 409톤이던 것이 2009년 389톤, 2010년 399톤에서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2017년 139톤, 지난해는 114톤으로 급감했습니다. 법인 측은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고 내년 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폐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들도 좀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약재 도매시장에 직접 가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9월 26일 그 지역의 한 그 일간지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보통 이 도매시장에서는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시장의 도매는 농수산물이라든지 또 그 업이라든지 이런 경매할 때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또 거기에서 활발하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불과 5, 6명이 이제 경매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 경매를 구매한 약재도 15kg짜리 박스로 한 5개 분량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약 40년 정도 그 약재를 판매해온 상인들은 한때 전성기 때는 그 1톤 트럭으로 10대 이상 분량이 거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산 한약재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이미 이제 사양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로 대구시 한약 도매시장 이사장은 그러니까 위탁 한약재 판매 수수료가 이제 3%만이 이게 이제 도매시장의 유일한 매출인데 이게 이제 대구시에서의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좀 잘 안 됐다고 좀 걱정스러워했는데요. 영천시의 경우에는 이제 약재 시장의 수수료를 시청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이다라면은 대구시는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이사장은 판매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지난주 대구시의 소도매점은 물론 일반 판매도 가능한 도매인 제도 전환을 요청하는 등 정말 이렇게 뭐 역사가 깊은 이제 대구시 한약 도매시장을 지키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건의를 하는데도 좀 너무 안 된다. 또 이제 노후화된 시설, 뭐 보수 및 개선, 뭐 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 결국에는 법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좀 토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인들은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반대로 대구시는 조금 위기감이 덜한 것 같아요. 대구시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영법인이 적자로 인해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밟는 것일 뿐이지 한약재 도매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약재 유통 구조와 수요층 다변화에 맞춰서 그 도매 거래 방식을 변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인근 주차장 임대 수익을 통해서 적자를 일부 보전을 해준다면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양시하고 이제 한약재 도매 시장이 정말 처참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구시가 또 새로운 카드 하나 꺼내들었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방 의료 체험타운을 뭐 올해 안에 12월에 이제 개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체된 양양시의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은데 뭐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기자 한방의료 체험타운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중구 종로 2가에 건립되는 개관하는 이 한방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연면적 2,902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건물은 한방 산업 입주, 또 이제 창업 공간, 한방 제품 홍보, 전시, 판매, 또 뭐 관광객들을 위한 뭐 한방 의류, 뷰티 체험장 등 다양한 한약 관련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대구시는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안에는 또 이제 청년 복합물도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2일이었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그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19년 복합 청년물 조성 사업에 양념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약 7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지원을 받아서 2년간 15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15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한방 의료 체험타운 그 2층과 3층 그리고 7층에 한방 핑거푸드 또는 차류, 관광기념품 그리고 공방 등을 이제 이런 점포를 20개 정도를 개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면은 전통시장에 좀 활력이 제고될 것이고 또 예비 청년 상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양령시 및 상점가를 활성화할 것이다라는 대구시의 기대와는 달리 상인들은 반응이 싸늘하기만 한데요.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있을지언정 결국 지금 양령시가 어려운 게 이 한약재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안 돼서인데,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결책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양령시에서 2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 중인 한 상인분은 또 이제 지역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청년몰 조성의 수탁자도 대구 테크노파크 한방사업지원센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기존 양령시에서 상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행정기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내부 구성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나 좋지 양령시에는 단돈 1억 원이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없었다고 조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물건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더 자영업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의 이런 그 문제는 조금 그 공무원들이 좀 더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구 양령시 한방의학박물관에서는 이제 한방 조격탕 체험 그리고 한방비누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에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한방차 체험 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한방타운은 박물관과도 불과 20여 미터 정도밖에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또 체험관하고도 불과 200여 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결국은 관광객들이 똑같은 곳만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관광객들을 그래서 한 관광객이 온다면 이 세 군데를 다 들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 관광객들이 온다면은 갈라먹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죠.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볼 수도 예.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타지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대구에 놀러 오면은 그러니까 대구 양령시 한약박물관을 항상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방 족탕이나 아니면 뭐 비누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는 만족도가 높은데 이거를 이제 한의학 박물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체험타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결국에 그냥 똑같은 것들만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조금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조교 체험이 좋긴 좋아도 바로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또 쪼르르 가서 또 받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예, 그렇죠. 다양한 좀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이 대구시로부터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대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대구시 의료산업기반과 관계자도 그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한방 의료체험타운에만 투입되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데 여기에 또 이제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청년 상인 육성과 관광객 유입 그리고 관심 유발 등 이제 양령시 전체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방체험타운을 양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방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상인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고민해보지 않고
그 사무실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좀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구시 의회가 양령시 부활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양령시와 한의학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대현 대구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 8명이 발의한 이제 대구시 한의학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대구시장이 이제 한의학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의학 육성 지원 계획에 관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또 단체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의학 기술 관련해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생산 제품을 생산 전시 뭐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근거에 뭐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것들을 감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한약 업종이 자리를 비우면서 대구 양령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조례가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령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학 관련 전통 한방문화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대구시 의회 조례 제정이 지역 한의학 산업에서 좀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큽니다. 근데 사실 대구 양령시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양령시에서 동의보감에 기재된 해독약 자금정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학연구원 그리고 대구 양령시가 공동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금정은 동의보감에서도 해독약으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한약인데요. 문합, 산자고, 대극, 속수자, 사향 등 이제 5가지 한약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과 방약 합편에는 독소, 축적,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이제 지금 약전 골목에 있는 청신한약방과 한국의학연구원 한의학 기술 응용센터를 통해서 이제 자금적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 연구를 계속을 해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 지난 7월 의학 분야 학술지인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라는 이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저널에는 과학기술 논문 책임지 수급으로는 보통 통합의학 분야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금정은 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한의학진흥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양령시와 공동으로 자금정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네. 이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메디시티 대구시가 방약 합편에 기재된 자금정을 지역 대표 의약품으로 제품화하고 있는데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도 앞으로 한약의 제품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돌파구는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 양령시가 어떻게든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